생활 속 마음 언어 몬티올의 문제에 담긴 비밀편입니다. 오늘은 몬티올의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내면 인식 능력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의 1960년대 퀴즈쇼 진행자의 이름이 몬티홀인데, 이분이 퀴즈쇼를 진행하면서 그 퀴즈쇼에 관련된 문제가 유명해지면서 일파만파 오늘날까지도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몬티올의 딜레마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염소와 벤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어느 쪽을 가지겠습니까? 벤츠의 가치가 높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염소를 원한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벤츠를 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퀴즈쇼 현장에 이제 녹화 현장에 참여자가 있는 거죠. 참여자가 있어서 퀴즈를 풀면은 벤츠를 가져가든 염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가져가느냐? 세 개의 문 앞에 이 참여자가 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뒤에 문 두 개에는 염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벤츠가 있는데 뭐 인형이 있었겠죠. 이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의 문을 선택하고 그 문을 열어서 그 뒤에 있는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문을 하나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선택하고 난 이후에 이 중에 하나의 문을 없앱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애냐 하면, 여러분이 벤츠를 선택했다면 뒤에 있는 염소 중 하나의 문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염소와 벤츠가 되겠죠. 여러분이 염소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염소 하나를 제거하는 형태로 두 개의 문을 남기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염소 하나, 벤츠 하나가 남는 거죠. 여러분은 염소를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벤츠를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을 바로 여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대요. 자, 다시 한번 선택 기회를 드립니다. 그대로 있을지 옮길지를 결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선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른 문을 선택을 옮긴다. 확률상 50대 50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벤츠를 얻기 위해서. 자, 답을 공개하기 전에 이 퀴즈쇼를 시청한 한 시청자가 이 퀴즈쇼에서 정답이 뭐냐를 이제 한 여성에게 물었답니다. 이 여성은 신문사에 칼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칼럼 내용이 Ask 메릴린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대단한 게, 그 당시 IQ 228이고 뭐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분이래요. 근데 IQ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지혜와 지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성이 시청자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한 거죠. 칼럼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알려주고 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명의 전문 수학 박사, 과학자, 교수들이 이 여성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온 거죠. 어떻게 항의했냐? 너 틀렸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다. 이건 50대 50의 확률이다. 문을 바꾸든 말든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수학적 지식이 너무 결핍돼 걱정이다. 세계 최고 IQ 운운하면서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뭐 까불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박사도, 수학 박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지 알겠다. 뭐 사과해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여성이 몇 번에 걸쳐서 칼럼에서 이 문제의 정답이 왜 그러한지를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도 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수년 동안 진행됐대요. 계속 이 여자에게 비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한 대학에서. 정답은 이 여성이 한 게 맞더래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매우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수학 전문가, 수학 박사도 이 문제를 볼 수 없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지식의 전문가는 맞는데 이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먼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한 상태에서 옮길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선택한 상태에서, 즉 과거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현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요행으로 맞추든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수학자들도 다 지금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50대 50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과거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다시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현재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알아야겠죠. 자, 현재는 과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선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지를 알아야지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자, 그 미래의 결정은 바로 현재에 내가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서 살아온 현재에 있는 거죠. 그 과거를 볼 수 있다면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셋 중에 하나니까 나는 이걸 선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확률이 낮은 벤츠를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상태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머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 옮기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확률이 요 왼쪽에서의 확률은 3분의 1이죠. 벤츠를 선택할. 그래서 이걸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이고, 근데 일로 가면 벤츠가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자,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답은, 요거는 다른 문으로 선택을 옮기는 거고요. 이번에는 세 개의 문 뒤에 염소 하나와 벤츠 2대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바로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앞에 문제의 형태와 같이 벤츠 하나와 염소 하나만을 남기고 이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옮길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선택을 유지하는 게 정답이겠죠? 예.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100만 개의 문을 놓고 99만 9,999개는 염소고 하나는 벤츠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머지를 다 날리고 벤츠 하나와 염소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다른 문으로 선택을 옮기는 거. 이거는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에 관한 답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와 이 문제 오른쪽 문제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왼쪽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숫자는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마치 로또 복권 같은 거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 속에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100만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없애고 나서 옮길지 말지를 물어보면 옮긴다는 대답을 하겠죠. 자, 몬티오르의 문제는 시간의식의 문제입니다. 시간의식은 기억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시켜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체적 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의 구조가 바뀌고 기억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좀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과정과 시작점을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통찰력이죠. 지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지혜가 발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기억이 발달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면 관찰을 통해서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입니다.
궁금한 점 전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